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 장마 시작입니다.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오늘 저녁까지도 끊임없이 비가 내린다고 하니 전국에 계신 우리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분들 정말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본격적 장마가 역대급 폭염 직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마무시한 양의 비를 쏟아낼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면 좀 더 비 피해가 덜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자, 소식을 바로 한번 임영웅님의 첫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매일같이 임영웅님의 뉴스 소식이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 전달해 드릴 게 너무 많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활약과 함께 빛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뉴스 기사가 어제 올라왔어요. 8남매 대가족 혜연이네에 전해지는 희망의 온전. 8남매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8남매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건행이죠? 참, 건행에 대한 이야기 왜 나왔을까요? 한번 쭉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8남매 대가족인 혜연이네 집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건행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후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야, 이게 멋진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었죠. 사실 이 혜연이네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10식구, 생계조차 버겁다고 합니다. 당장 월세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을 구하기도 녹록치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영웅시대 충북 팬클럽 회원님들이 임영웅님의 33번째 생일을 맞아서 기념 바자회를 열었고 총 7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아서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죠?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이 혜연이네라고 하는 어려운 가정 얼마나 불안함에 떨고 있겠습니까? 특히나 요번 올해 엄청난 폭염에 엄청난 비 피해가 지금 예고되고 있는데 든든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 후원금을 전달한 영웅시대 분들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제가 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웅시대 충북 회장님이요. 영웅시대에서 임영웅 아티스트로 인해 받은 위로와 행복을 다른 소외계층에 있는 아동들에게 전하고자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었다. 너무 멋지죠?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가정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멋진 기부자분들의 활동 때문에 행복하게 날들을 보낼 수 있지 않나. 그야말로 건행 그 자체의 행보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손수 보여주고 계신다. 너무나 멋진 활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활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좋은 이야기만 나와도 지금 될까 말까 상황 속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도 함께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도 참 속이 상하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SBS 뉴스에서 항상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자식 의혹을 받고 있는 도연수님. 3주 만에 SNS 폭풍 업로드. 자, 두 아이 아빠와 위장이혼의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진 이 도연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 도연수님이라는 분이 SNS 끊겠다 선언한 지 3주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다 좋아요. 이 도연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구태여 길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이분이 예전부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그렇게 커버를 했어요. 그런데 3일 전부터 다시 또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등을 커버한 음악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지금 논란거리가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 두 아이의 아빠다 또는 뭐 위장 이혼이다. 사실 굉장히 사생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를 제가 왜 알게 됐는지도 애당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도연스님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요. 보이십니까? 이틀 전에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래알갱이, 또 모래알갱이, 또 모래알갱이. 지금 잔뜩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물론 다른 가수분들의 노래도 부르긴 합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노래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의 블루스가 또 있죠. 특히나 이러한 노래가 하필이면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임영웅님의 노래를 비롯한 다른 가수분들의 노래를 부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 자체에 거의 없어요. 그나마 하나 있다면 2개월 전에 불렀던 이찬원님의 시절이년. 이거 하나 불렀고 그 외에는 이 트롯맨들의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가 갑자기 최근에 보이시죠?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 불렀다가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또 불렀다가 또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부르고 모래알갱이까지 부르고 근데 뭐 이분이 부르는 것도 부르는 거지만 사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미암아 기사에 함께 적어내게 되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기사를 검색했을 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임영웅 영상을 올린 이유는 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기사에 임영웅님의 이름이 함께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안티들과 나아가서는 루머를 생산해내는 가짜뉴스들 등등등 이게 재생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임영웅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제 영상을 보시거나 기존 영웅시대 분들이 혹시 제 영상을 보실 경우 두 가지 다 때문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셨다면 임영웅님의 이름이 저기 언급되는 것 자체가 팬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좀 속상하다. 그냥 도연스님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되는데 이 기사 쭉 보면은 특히 라운신문이라는 언론사에서는 임영웅 영상을 올린 이유는 이게 보면 주객전도가 되어 있잖아요. 이 도연스님이라는 사람이 논란거리가 있다가 자숙했다가 재활동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굳이 임영웅 영상을 올린 이유는 이라고 연결지어서 기사를 쓰면 당연히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서 만약에 이런 걸 유튜브 영상으로 만든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기사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임영웅님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여기에 임영웅님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이렇게 기사를 꼭 썼어야 하나라는 아쉬움과 불편한 마음이 좀 많이 들지 않나. 기왕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관련된 좋은 기사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불어서 최근에 제가 전달드렸던 이 박명수 씨에 대한 사연도 그렇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하여 극찬하는 연예인분들의 이야기만 잘 담아도요. 기사는 매일같이 쏟아낼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배우 박성웅 씨 미스터트롯 새벽까지 정주행했다. 온 가족이 임영웅 팬 이찬원 좌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박성웅 씨가 KBS 예능방송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출연한 게 아니라 옆에 보면 김종국 씨도 있어요.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아니 박성웅 씨가 굉장히 미스터트롯 광팬이라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실제로 옆에 앉아 있었던 이찬원 님도 우리도 박성웅 님과 인연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아시다시피 이 박성웅 배우는 임영웅 님이 거의 뭐 주연으로 나왔던 영웅 뽕색 임영웅님의 유튜브 컨텐츠와 이름 비슷한 영웅 뽕색 때 직접 등장해서 임영웅님을 주윤발처럼 변화시켜 놓은 선생님으로 등장을 했죠.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을 특히나 극찬을 했었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또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박성웅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제가 광팬은 아니고 아내와 아이가 아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계속 미스터 트롯을 무한반복해서 시청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그 프로그램을 같이 보기를 원했던 것 같다. 사실 그래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어쩌다가 결국 미스터 트롯을 같이 보게 됐다. 그래서 그냥 방송을 안 본다. 나는 뭐 관심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오전 11시부터 1회를 보기 시작했고 시간이 어느새 흘러서 당일에 8회차까지 시청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냥 본 게 아니라 새벽 5시쯤에는 울면서 시청했다고 합니다. 한 큐에 다 봐버린 거죠? 제가 주변에 그래서 아직 미스터 트롯 못 본 지인들에게는 시간 될 때 한 편씩 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또 서려 있는 프로그램인 건 팩트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팬이 됐고 감동적인 사연이 한가득이었어서 너무나 가슴이 벅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원픽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찬원님이 내심 기대를 엄청 해요. 왜냐면 현장에 지금 미스터 트롯 멤버는 이찬원님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박성욱님이 우리 온 가족은 다 임영웅 씨를 좋아한다. 말해 뭐해 갓영웅. 그래서 이게 이찬원님한테는 이렇게 입맛을 다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예능이에요. 또 이찬원님 보고 이상한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눈치가 있으시면 찬원이 얘기도 할 법한데 왜 그러시냐라고 하니까 찬토배기로 또 엄청난 상승세를 타서 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성우 씨가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쏟아내죠. 차후에 뽕숭악당에도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 섭외를 받고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신이 왜 뽕숭악당에서 배우를 섭외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아들하고 아내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 여기 섭외됐는데 나갈까? 그러자 뭐 아드님하고 따님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출연하고 나서 녹화 끝나기 1시간 전쯤에 아들하고 아내분을 이렇게 현장에 불러서 미스터 트롯 멤버들과 기념사진을 다 촬영을 했다. 이차원님이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깨 힘 좀 들어가셨겠네요. 라고 얘기하자 뭐 거의 기부스 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이런 모습은 많은 연예인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임영웅님과 함께 방송 촬영을 했던 트롯맨들과 방송 촬영을 했었던 이 연예인들이 이 뽕숭악당 사라이 콜센터한테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항상 등장하면 임영웅님을 비롯해서 팝식스 트롯맨들에게 사인을 받거나 우리 어머님이 누구 팬이다 이렇게 막 고백하기 일쑤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방송가에서 이 임영웅님과 팝식스 멤버들을 모르면 간첩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날 재미가 있었던 게 제가 볼 때는 옆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 김종국 씨도 잘 생각해보면 어떻죠? 맞습니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듀엣곡을 열창했었던 한 남자를 열창했었던 바로 그 무대가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실 텐데 또 근데 김종국 씨가 이 박상웅 배우에게 집중이 돼야 하니까 자기의 이야기는 살짝 참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KBS 옥탑방 이 문자들은 굉장히 좀 간판 예능 방송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등장한 박상웅 씨나 김종국 씨 모두가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다 인연이 다 있다. 박상웅 씨는 임영웅님과 노래를 부르며 연기를 전수했고 김종국 씨도 임영웅님과 듀엣곡을 부르며 멋진 무대를 만들었고 지금 와서 보니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임영웅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근데 어떻게 또 동시에 출연을 하게 됐다.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연관된 연예인분들, 유명인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유튜버 궤도님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수많은 것 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에서 소개를 한다니 이 기자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기사를 써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은 해봅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절대적 영향력이 신곡 모래알갱이와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서 폭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결과가 초대박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슨 결과인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의 함께 쏟아진 너무나 가슴 벅찬 이야기들 하나하나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튜브에서의 임영웅님의 파워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노래를 커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참 독특했던 것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게 1일 전에 올라온 오케스트라 영상이에요. 6월 27일 날 올라온 영상인데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오케스트라 커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너무 멋지죠? 6월 24일 오후 7시에 진행됐었던 오케스트라 공연인데 이것을 예명예술단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신곡으로 발매가 되자마자 진짜 분야를 막론하고 여기저기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커버하려는 분들의 움직임, 또 나아가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다시피 이제는 합창단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연주단에서조차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쭉 내려보니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또 댓글을 잔뜩 남겨주셨는데 대단한 게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 엄청나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댓글에 하나하나 하트를 다 박으셨어요. 댓글이 273개거든요. 소씨도 요즘에 댓글에 하나하나 하트 못 눌러드릴 만큼 정신이 없는데 이분들은 하트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달아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웅시대 분들의 이 멋진 댓글에 감격받은 게 아닐까요? 실제로 이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15,000뷰 정도 나왔는데 평소에 나오는 유튜브 영상들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깜놀했겠죠.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선한 영향력,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또 한 번 여실히 증명이 됐다. 자, 그리고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모녀의 나눔, 꽃에 반하다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의 나눔을 실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쭉 내려보니까 바로 이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지역본부는 28일 보람동에 위치한 꽃에 반하다에 나눔 현판을 전달했다. 이곳은 모녀가 함께, 이 두 분인 것 같아요. 함께 운영하고 있는 꽃집으로 가수 임영웅의 팬이기도 한 최인숙 대표가 최근 임영웅 생일을 기념해 초록 우산에 나눔을 실천한 미국 할머니 팬의 언론 보도를 접하고 감동을 받아 나눔을 결신하게 됐다고 재단 측이 전했다.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전달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임영웅님의 팬분들이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팬이지만 이렇게 멋진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대표님도 계시고 정말 임영웅님의 팬덤의 규모가 나날이 갈수록 더욱더 거대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임영웅님의 파워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 출연자 화제성 예능 출연자 언급량 순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놀랍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임영웅님의 위상을 또 한번 볼 수 있어요.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TV, OTT 통합 출연자 화제성 순위를 이렇게 집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맞출게요. 자, 맞춰서 보면 B드라마 쇼 시리즈 부문의 순위인데 2023년 5월 3주차에는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6위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5월 4주차에는요,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1위를 차지했어요.
TV, OTT 통합 출연자 화제성에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6월 1주차에도 1위를 차지했고요. 6월 2주차에는 2위, 그리고 3주차와 4주차에는 다시 6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 5월 4주차, 6월 1주차, 6월 2주차 요 3개 편이 제가 볼 때는 1, 2, 3편입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시작부터 LA 콘서트가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많은 대중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시청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이 1, 2, 3편 안에 방영 일자를 살펴보면 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방영되는 것이 훨씬 유리했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4편하고 5편에서는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일요일로 편성이 변경이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 2, 3편이 방영했을 때 임영웅님이라고 KBS라고 몰랐을까요? 무슨 말이냐? 임영웅님이 노래 부르는 무대가 많이 나올수록 시청률이 상승한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4편, 5편도요. 임영웅님의 일상적인 모습보다 무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어도 됩니다. 임영웅님의 LA 현지를 다니며 버스킹하는 모습들로 시간을 채웠어도요. 4편, 5편 시청률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당초 이런 말씀 드렸죠. 임영웅님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 출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시청률 때문이 아니다. 바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출연한 프로그램에 가깝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순위의 변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대단합니다. 왜냐? 프로그램 자체는 6위에서 1위, 2위, 6위로 변동폭이 컸지만 예능 출연자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언급량 순위는요. 어마무시했습니다. 자,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제공하는 정보 분석 시스템에 의한 결과예요. 이거는 조작도 안 되고요. 100%란 얘기입니다. 보니까 5월 4주차에 임영웅님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 출연한 출연자로서 언급량 1위를 찍어버리죠. 그리고 기록은 연속됩니다. 6월 1주차에도 언급량 1위, 2주차에도 1위, 3주차에 살짝 2위로 떨어졌고 4주차에 다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야, 이런 지금 파급력을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보여줬단 얘기예요. 이거를 모르고 단순히 축구로 봤을 때 이 득점 점수로만 경기를 판단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는 시청률 점수로만 판단해서는 어떻단 얘기입니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서 재증명이 됐다. 근데 제가 하나 더 전달드릴 깜놀할 소식이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정말 전무후무하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더 어마무시한 결과를 보여준 임영웅님의 파워가 바로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터졌습니다. 6월 28일 쇼 챔피언송이 바로 모래알갱이였다. 대박이죠? 박수 쳐야 되는 일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SBS M 쇼 챔피언 방송 프로그램에서 바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쇼 챔피언 MBC죠? 네, SBS 아닙니다. MBC M 채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간판 방송입니다. 쇼 음악 중심 2회 연속 1위에 이어서 쇼 챔피언에서도 임영웅님이 연속적인 1위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K-팝 뮤직 쇼라는 트위터에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대박입니다. 음악방송 2관왕입니다. 2관왕을 또 차지한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 어떻게 소개가 됐느냐? 이 MBC 쇼 챔피언에서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결과 발표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노래가 쫙 흘러나옵니다. 뮤직비디오가 쫙 흘러나옵니다.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벌써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또 이렇게 쇼 챔피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 뒷면에는 바로 수많은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이 투표 활동, 스밍 활동, 이게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뤄내기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쇼 챔피언 2관왕의 소식은 너무 대단한 거죠. 이에 반면 뮤직뱅크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 몇몇 수호천사님들을 통해서 이 뮤직뱅크의 집계 기준과 점수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아직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본다라는 입장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 자료들만 봐도 뮤직뱅크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MBC 쇼 음악 중심과 MBC 쇼 챔피언만큼은 적어도 뮤직뱅크와 같은 절차는 밟고 있지 않다. 이게 맞는 결과입니다. 이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타방송 음악방송에서 2관왕을 차지했고 쇼 음악 중심에서도 2관왕을 차지했고 벌써 신곡 모래알갱이가 4번이나 1위를 차지했는데 어떻게 이 노래가 뮤직뱅크에서만 20위권 내에 있다라는 겁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현명한 팬 활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기사에 적혀있죠. 임영웅 사칭 청취자 오타나서 김영웅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쭉 내려보니 가수 임영웅 사칭 문자가 웃음을 줬다. 아니 임영웅님을 사칭했는데 어떻게 웃음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막 엄청 혼나야 되는 일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왜 빵빵 터지게 됐는지 제가 바로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컬투쇼에 등장한 사연인데 여기에 참 재밌게도 임영웅님을 사칭했는데 오히려 현장에 있는 출연자들과 스태프들을 빵빵 터지게 만들었다. 재밌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얘기였어요. 행전이라는 코너에 앞서 한 방청객이 인터뷰 중에 자신이 임영웅의 찐팬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 행전 코너에서 본인을 임영웅이라고 사칭하는 센스를 선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김태균 씨가 청취자가 노래 이어 부르기 미션에 성공한 뒤에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행사 전 목을 풀고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 라며 사칭 사실을 폭로한 거죠.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임영웅 씨라고요? 임영웅 씨? 라고 되물어봅니다. 그러자 청취자가 이렇게 진실을 밝혀요. 사실 저는 김영웅입니다. 이응이 오타가 나서 김영웅인데 잘못 적었다. 라고 너스레를 떨며 정정을 했지만 김태균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이응하고 기억은 오타가 나기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요. 라고 이렇게 막 놀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아는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자 청취자는 재차 김영웅입니다. 라고 말로 답을 대신해서 웃음을 자아냈다. 뭐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웃겼던 것은 100%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컬투쇼에 등장을 했고 또 여기에 러브콜까지 쏟아졌고 그야말로 이 방송가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방위로 터져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제가 볼 때는 많은 대중들 뿐만이 아니라 팬분들 그리고 방송가의 연예인들에게조차 굉장히 파급력이 많은 편이구나. 이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끊임없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씨가 또 다음 영상에서 임영웅님의 이런 신나는 이야기를 요즘 무더위에 장마에 몸이 막 쑤시고 찝찝하고 불편하고
아마 여러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가 심하실 우리 수호천사님들을 위해서 좀 즐거울 수 있는 내용으로 임영웅님의 소식을 또 담아서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다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